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강재현입니다. 이번에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사실 이번에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가속화됐긴 했지만 사실 비대면 건강관리 쪽으로는 그동안 꾸준히 필요성과 또 가능성을 보여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오전에 여러분들이 AI, IoT 사업과 또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보를 얻으셨을 텐데 그렇다면 이 비대면 건강관리가 정말 기존의 대면 건강관리 못지않게 효과적일 수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다른 사례들, 유사 사례들, 국가 사업은 물론이고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나하나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외국에서도 이 헬스케어의 이 IT 기술, 또 ICT 기술을 이용하는 시도는 벌써 한 20년 전부터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그 디바이스의 가격이 너무 고가였던 거고요. 또 하나는 디바이스의 크기가 너무 컸던 거죠. 너무 빠른 시도였다고 본다면 최근에는 이 손에 잡히는 하나의 컴퓨터라고 말할 만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 부분이 무척 용이해졌습니다. 성능이 올라간 것은 물론이고 실제로 누구나 이 스마트폰 하나는 당연히 가지고 하루 종일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헬스케어 디바이스 또는 헬스케어 어파라투스를 연결을 함으로써 건강관리를 좀 더 효과적으로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저는 이 모바일 헬스케어, 즉 모바일 스마트폰을 이용한 헬스케어에 대한 몇 가지 국내외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셨죠? 그래서 그 영화의 아바타는 아니지만 자신의 아바타, 즉 스마트폰 안에 영상에 보이는 자기의 대체품을 이용을 해서 이 모바일 앱이 청소년의 바디 이미지 인식에 도움을 주는지를 파일럿 스터디를 한 연구 결과거든요. 보면은 42명의 청소년들, 15세에서 18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 파일럿 스터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바타를 통한 피드백이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느냐 88%, 아바타가 자신을 잘 반영하는가 90%, 향후 체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바타 앱을 사용하겠는가 거의 100%죠. 98%의 그런 동의율을 얻었습니다. 또 한때 우리 유행했던 그런 이 포켓몬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은 또 참풀 꺾이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길거리마다 앞을 안 보고 스마트폰이나 패드를 보면서 걷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게임적인 요소를 이용한 앱, 게이미피케이션이 실제로 피지컬 액티비티를 높이는지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거든요. 한 달 정도 관찰을 했더니 신체 활동량이 25%나 증가했다는 거죠. 굉장히 큰 변화죠. 거기다가 주로 이런 포켓몬 같은 그런 게이미피케이션을 좋아하는 10대부터 30대 대상자에게 효과가 있었고, 다만 아무리 재미있는 게이미피케이션을 하더라도 BMI가 30이 넘는 비만군에서는 상대적으로 신체 활동량 증가가 적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에서 이 모바일 앱을 썼을 때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지를 본 그런 RCT 연구입니다.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을 했는데요. 모바일 그룹은 식사 운동요법, 즉 식사와 운동을 앱에다 적는 거를 해가지고 그것을 의료진에게 보내서 관리를 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그룹은 종이에다가 식사 운동을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종이에 적는 그런 식사 운동 기록을 이용한 그룹과 모바일 앱을 활용한 그룹이 어땠나를 봤더니요. 오른쪽에 표를 보십시오. 12주 동안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12주를 지용을 해서 총 24주를 진행을 했는데요. 모바일군은 2.3kg 빠진 반면에 컨트롤은 0.86kg 빠졌습니다. 허리둘레도 모바일군이 컨트롤군보다 2배 이상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는 모바일 앱을 활용한 비만 관리가 효과가 있는가를 보는데, 여긴 재미있는 것은 파이낸셜 인센티브,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안 준 것을 차이를 뒀습니다. BMI 27 이상의 대학생 남성 105명을 대상으로 이 105명을 35명씩 세 군으로 나눴는데요. 한쪽은 상담 교육만 했고요. 또 한 군은 상담 교육에다가 이 모바일 앱을 통해서 추가적인 비만 관리를 했고, 세 번째 군은 상담 교육의 앱에다가 재정적인 인센티브까지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참 특이한데요. 매일 목표 달성을 하게 되면, 식사나 운동에 목표 달성을 하면 1,000원씩 주고, 또 매월 목표 달성을 하면 5만 원을 주는 것으로 꽤 큰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줬고요. 이 월 목표 달성은 1개월에는 초기 체중의 3%, 2개월에는 5%, 3개월에는 7% 이상 감량을 하게 되면 매월 5만 원씩을 추가로 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면은 차이가 확실히 크죠. 3개월 결과를 봤을 때 A군은 0.4kg 빠졌는데요. 가운데 군은 1.1, 그리고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준 군은 무려 3.1kg나 빠지는, 즉 이 모바일 앱을 사용을 하더라도 그냥 앱만 사용하게 하는 게 아니라 파이낸셜 인센티브를 줬을 때 감량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19세에서 35세의 470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암밴드를 이용을 해서 조절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간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런 식의 그런 조절을 했을 때 이 암밴드를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즉 어떤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사용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결과가 달랐다는 거죠. 이 연구에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연구 이후로 많은 그런 잡지에도 나고, 실제로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 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체중 감량에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웨어러블은 점점 더 많은 앱이나 여러 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웨어러블을 지급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웨어러블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에 대해서 환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중재, 관리자의 중재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얻을 교훈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AI, IoT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더라도 진짜 중요한 것은 그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나 커뮤니케이션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상호작용에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환자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반증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당뇨병인데요. 사실 이 모바일 앱이 체중에 효과가 있느냐를 본 연구도 많이 있지만, 당뇨병에 대해서 정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잘 정리된 13개의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 결과를 봤더니 당뇨병 환자에게 모바일 앱을 사용하면 당화혈색소라는 그 당뇨병의 2, 3개월 사이에 그런 개선 효과를 보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헤모글로빈 A1C가 개선되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즉, 이 모바일 앱은 환자에게 적정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가 자기 자신의 혈당, 자기 자신의 신체 활동량과 식사 조절 등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들이 대다수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기업이나 또는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많은 그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진행을 한 거죠. 지금 여러 차례 수년간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총 6개월 동안 전국의 보건소와 연계해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전문가, 즉 보건소의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의 모니터링과 상담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건강 생활에 대한 실천을 미션을 줘서 체크를 하고 건강정보 콘텐츠를 앱을 통해서 전송을 해주는 식으로 관리를 합니다. 근데 이 사업은 저도 이제 일부 관여를 했었는데 보건소에서 여러 전문 인력도 특히 주된 그런 역할을 맡은 코디네이터가 열심히 관리를 하면서 정말 놀라운 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이 사업이 있기 전에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져 왔던 보건소의 건강관리 사업보다도 오히려 저는 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 보건소 사업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나 지리적인 제약으로 보건소에서 어떤 사업을 해도 보건소의 건강관리 사업을 할 때 제일 어려운 점이 사실은 대상자 모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는 분들이 주민들이 없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생업을 제쳐놓고 보건소에 이렇게 자주 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그런 배리어를 갖다가 해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더군다나 실제적으로 모바일로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헬스케어 아웃컴이 상당히 좋았다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인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그 덕분에 이 사업은 매년 확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는 건강 행태 지표, 또 성과 지표, 성과 결과 이런 것을 통해서 그 효과를 모니터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건강 행태 지표 같은 경우는 저염 선호, 영양 표시 독해 능력, 아침 식사 챙기기, 중등도 신체 활동, 걷기 등이 되겠고요. 건강 위험 요인에서는 혈압, 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그리고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만족도나 이해도, 그리고 관심도, 실제 습관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국가기관에서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 사업을 또 하고 있는 게 만관제입니다. 즉 만성질환관리제라고 해서 그 동네 의원들에 다니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이 의원에서 이 만성질환관리제 등록을 하게 되면 단지 병원에 올 때마다 검사와 투약만 하는 게 아니라 연간 케어 플랜, 즉 연간 치료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상담, 교육, 그다음에 조율, 지역사회 연계,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 제도의 효율성을 위해서 최근에는 스마트폰에 앱을 깔고 의원에서는 그 환자의 데이터와 경과를 모니터하는 웹을 띄우면서 이 스마트폰에 연동이 되어 있는 혈압계, 혈당계, 체중계 등을 이용해서 환자를 병원에 올 때 짧은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병원에 오지 않는, 즉 병원 방문과 그 다음 방문 사이에 비교적 긴 기간 동안도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의료보험 이외에도 민간보험이 있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험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보험사에서도 이런 모바일 헬스케어를 관심을 갖고 앱을 만들고 관리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한 보험회사에서는 그 가입자 중에서 대사증후군 환자가 있을 때 자기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앱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가입자 중에서 일정 금액 이상 매월 보험료를 내는 분을 대상으로 이 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제가 알기로는 여러 보험사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실제로 그 여러 지자체에서도 이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규모 사업이긴 하지만 사업을 했을 때 아웃컴을 보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체질량 지수나 허리둘레나 또는 혈압, 혈당, 이상 지질혈증과 같은 그런 대사증후군의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이런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외 회사 중에 누움이라는 그 글로벌 모바일 헬스케어 기업이죠. 모바일 앱을 이용을 해서 혈압, 혈당, 체중 조절 같은 것을 하는 앱을 운영 중이고 다국적 기업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체중 조절뿐만 아니라 혈압이 조절되는지를 봤더니 앱을 활용한 사람들의 평균 수축기 혈압이 7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체중도 3kg 이상이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실 고혈압은 약을 먹기 전에 전 단계 고혈압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또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 분들 중에도 기대한 만큼 혈압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러한 앱을 이용해서 고혈압 전 단계 또는 당뇨병 전 단계 또는 비만인 사람들의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증거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외국에서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서 선도를 하고 있는 나라인 미국의 경우는 이 ICT 기술을 기반한 만성질환 관리를 매우 중요한 그런 하나의 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우리나라보다도 의료 인력에 대한 인건비 또 의료비가 상당히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 방문이 상당히 제약이 되고 병원을 방문했을 때 환자나 국가 또는 지자체 또는 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매우 큰데 이런 부분을 줄이면서도 헬스케어 매니지먼트를 적절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ICT 기반에 대한 질병 관리에 대해서 보험 급여를 하는 그런 체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고요. 일본도 사실 의료비 확대가 국가에 부담이 되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노인 인구 비율이 높다 보니까 이런 만성질환 관리의 고비용 구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상당히 그 활발한 이 ICT 기반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제가 지금 몸을 닦고 있는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에서는 어떤 그런 접근을 하고 있는지를 잠깐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사실 저희 병원에서는 10년 전부터 이 주요 질환들, 예를 들어 폐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위암 등 5대 암과 고혈압, 당뇨, 뇌졸중, 심근경색, 치매 등 10개 질병에 대해서 가정력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었고 5년 전부터는 비교적 빠르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로 당뇨병에 대해서 진행을 하다가 그 후에 확대가 돼서 고혈압,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 2018년부터는 지방간, 이상지질혈증까지 확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13명 정도의 헬스케어 전문 인력들이 지금 전담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이러한 그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자동화라든지 또 건강관리 서비스의 로직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지금 강북 삼성병원에서 하고 있는 모바일 건강관리 사업의 몇 가지 예를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팰이라는 사업과 마이 헬스노트라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우선 스마트 헬스케어 팰이라는 것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4시간 건강 컨설턴트다라는 그런 표방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강북 삼성병원에서 검진을 하고 있는 그런 직장 검진의 그런 직원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A란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의 직원들은 다 저희 병원에서 검진센터를 하게 되면 저희 검진 결과를 가지고 있죠, 전부. 그러면 이것을 이 앱에 자동으로 연동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구내식당, 그러니까 사내식당이 있죠. 그러면은 사내식당의 메뉴 정보와 영양 정보가 자동으로 그 앱에 들어가면서 식당에 가면은 사원증으로 태그를 하고 먹게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 점심에 구내식당에 가서 먹었다. 그러면 그때 먹은 식사 정보가 자동으로 앱에 들어갑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앱을 가지고 체중 관리나 건강 관리를 할 때 가장 귀찮고 어려운 점이 먹는 걸 다 입력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자동으로 해결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움직임인데요. 물론 이 스마트폰 안에는 페도미터, 즉 만보계가 들어있긴 하지만, 보수계가 들어있긴 하지만 산에 여기저기 설치된 비콘을 통해서 운동량이나 활동량이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검진 결과 다 들어있죠. 그 다음에 산에서의 운동과 식사에 대한 게 다 들어가죠. 그럼 여기에 맞춰서 통합된 데이터 결과를 통한 코칭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사실 이 SHP 사용자랑 비사용자를 비교를 해봤을 때 확실히 사용자는 체중이 줄고 그 다음에 내장지방 면적도 줄은 반면에 비사용자는 상대적으로 체중과 내장지방 면적이 증가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앱을 사용을 해도 얼마나 열심히 사용했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SHP 앱의 접속 횟수가 많을수록 가운데 그래프를 보시다처럼 운동을 더 많이 한다. 그리고 접속 횟수가 많을수록 사내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 빈도가 높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직장 구내식당은요, 아시다시피 어떤 맛이나 또는 너무 인기에만 영합하지 않고 어느 정도 영양 균형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접속 횟수가 많은 분들일수록 사내 취식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럴수록 더 건강한 식생활을 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조사를 해봤더니요. 우선 한 40명 정도의 참가자를 골랐습니다. 비만인데. 그래서 93kg 평균이었는데 1차 미션, 3개월 1차 미션은 체중을 처음에 7% 이상 빼는 거였고요. 그 다음 3개월 미션은 뺀 체중을 유지하거나 감소시키고 교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12주간은 살을 빼고 그 다음에 유지하는 건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SH 앱을 중심으로 식사 코칭, 운동 코칭을 하고 또 건강검진 정보까지 활용한 체중 조절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체지방 측정하고 혈압도 재고 문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혈액 검사를 기본적인 것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은 이제 식단에 대한 추천, 운동에 대한 추천, 그다음에 먹은 음식과 운동량에 대한 정보가 앱을 통해서 제공이 되고, 그다음에 하루 3끼의 건강식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어떤 추천 식단이 있고, 점심에는 또 한식과 또 특식, 건강식, 착출지수가 있고, 석식에도 또 특식이 있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한 끼에 최대 700칼로리를 넘지 않고 영양소 균형이 잘 맞고
또 튀긴 것 대신 구운 요리, 그다음 이런 또 국물이 많지 않은 요리를 하는 것으로 건강식을 추천했습니다. 운동도 그 산내에 운동시설이 있기 때문에 실내 트랙이나 운동기구, GX, 스쿼시 같은 것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안에 전문 운동 강사가 상주해서 교육도 하고 필요할 경우는 PT까지도 제공을 하는 상당히 그 인텐시브한 서비스가 제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앱에서 온라인 서비스로 사내 메뉴 중에서 건강식을 추천하고 운동 추천하고 또 개인 코칭 메시지를 주고 이런 식의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사내 부속의원에서는 또 질환관리 및 건강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내 부속의원, 의료기관, 또 사내 식당, 또 피트니스 공간에서 피트니스, 또 건강강좌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가 제공이 됐고요. 또 앱을 통해서 건강 콘텐츠를 매주 보내드립니다. 여기에는 식사에 대한 것, 운동에 대한 것, 건강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벤트를 냈습니다. 사실 이런 앱이 성공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간에 이용자가 흥미를 잃어서 안 써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건강식을 가장 먹은 횟수가 많은 사람, 또는 피트니스 출석률이 가장 높은 사람, 또 경우에 따라선 일주일 걸음수가 가장 많은 사람, 이렇게 이벤트로 뽑아가지고 어떤 상을 주는, 칭찬을 하는 이런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체중은 40명 참석자 중에 평균 5.9%, 5.9kg가 빠졌고요. 그 다음에 체지방은 4.1kg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당초 목표를 달성한 사람은 40%였습니다. 더 긍정적인 것은요, 저희가 목표를 1차적으로 체중 감량으로 봤지만 그 와중에 고혈압이 있던 사람 중에 3분의 1은 정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간 기능 이상이 있던 사람들, 대부분은 지방간이었죠. 절반이 정상이 됐고,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의 거의 대부분이 정상이 됐고요. 또 혈당, 공복 혈당이 높았던 사람의 3분의 2가 정상화됐습니다. 굉장히 그런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또 만족도를 봤습니다. 물론 오프라인 서비스이고 고비용과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실제로 사내 피트니스 센터를 가거나 이런 그런 서비스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 코칭, 개별 코칭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도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1이니까 상당히 높았죠.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그 전문가 특강도 4포인트로 꽤 높았고요. 그 다음에 매주 건강 뉴스레터를 보내는 것도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프라인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아주 약간 만족도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상당히 높은 만족도가 이 온라인의 개별 코칭과 위클리 뉴스레터에서도 얻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차 미션이 3개월에 체중 감량, 최초 체중 대비 7% 이상 감량 한 사람이 이제 40%였는데, 이 중에 유지한 사람은 이제 그중 보면 15%가 남았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BMI가 처음하고 뒤를 보시면은 거의 한 2 정도가 줄었고요. 저 부분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체중도 보시면 88에서 82.8로 줄었습니다. 상당히 그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하는 직장에서의 스테이피 프로그램은 체중과 체중 감량에 보시다시피 효과가 있고, 이 체중이 감소되면서 기존의 그 대상자들이 갖고 있던 고혈압, 고혈당, 또 고콜레스테롤이 개선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보시면 아시지만 이 프로그램은 완전한 온라인 프로그램은 아니죠. 기본적인 온라인 프로그램이지만 중간중간에 사내 의원이나 사내 구내식당, 그리고 사내
운동시설과 같은 오프라인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온라인과 기존의 오프라인 서비스가 계속 소통되고 연계되는 그런 체계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강의 중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게 될 사업이 바로 이런 부분이 강조된,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와 기존에 하던 오프라인 서비스를 연계한다. 그 양 서비스가 소통이 되고 있고, 오늘 이 교육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중간에 소통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환자에게 지속적인 코칭을 해주는, 즉 온라인 서비스와 ICT 기술을 이용하지만 휴먼 터치가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높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마이헬스 노트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마이헬스 노트는 혈당이 높은 사람들, 즉 당뇨병이 있거나 또는 전당뇨라고 그러죠.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 사이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또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약물 순응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표로 만든 온라인, 오프라인 통합, 직장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사내의원에서 당뇨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내의원에서 메디컬 케어도 받고 처방도 받고 교육도 받고 또 검사도 하죠. 하지만 이 앱하고 웹을 통해서 그 코디네이터, 주로 간호사나 임상영양사가 의사의 슈퍼비전 하에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여기에 추가되는 것은 기존의 워크사이트 클리닉에서의 오프라인 서비스 이외에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모바일 코칭, 여기에는 이제 기본적인 질병 교육, 그다음에 생활 습관 교정,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서적, 정신적 지지와 격려 같은 그런 서비스들이 다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24명의 대상자, 혈당이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12주간 프로그램을 진행한 걸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 보면은 관리자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환자가 보는 화면은 스마트폰의 앱이죠. 자기 것만 보면 되니까 화면이 아주 크지 않아도 됩니다만, 관리자, 예를 들어 간호사나 또는 임상영양사나 의사나 이런 분들이 관리를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런 화면이 큰 그런 PC에서의 웹 베이스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환자에게는 이처럼 매주 맞춤 메시지가 갑니다. 자, 혈당에 대한 얘기, 운동에 대한 얘기, 또 복약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실 매주 병원에 가더라도 그러니까 매번 받기 힘든 자세한 어떤 격려 또는 교육 이런 것들이 매주 자기한테 가는 거죠. 또 이 내용은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앱을 통해서 들어온 그 사람의 정보, 혈당이나 또는 혈압이나 또는 신체 활동량, 식단이나 식사를 보고 거기에 맞춤으로 나갑니다. 여기다 지금 예를 한번 보시면 지난주 평균 혈당치가 156으로 전주에 비해 높았네요. 그래서 혹시 음주는 어떤지, 과일 섭취량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 운동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맞춤 권고를 하는 메시지라는 게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맞춤 정보는 두 가지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하나는 몇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들어오는 정보에 따라 자동으로 답이 달라지는 개별화된 코칭이 있고요. 또 하나는 환자의 특수한 상황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접 코디네이터가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두 가지 다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4명의 고혈당 또는 당뇨 환자의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평균 140이던 공복 혈당이 121로 떨어졌죠. 그 다음에 당화혈색소도 0.4 정도 줄었고 체중도 약간 줄은 거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래 그래프를 봐도 이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그런 혈당, 그 다음 위에 당화혈색소 아주 잘 지속적으로 아주
잘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공복 혈당이든 식후 혈당이든 또 당화혈색소든 다 효과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대상자 중에 당화혈색소가 6.5가 넘는 이런 분들, 조금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도 보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화혈색소가 6.5가 넘는 조절이 안 되는 55명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6.5 밑에 당화혈색소 떨어졌다. 그리고 제일 많이 떨어진 사람은 10.2가 6.2가 되기도 했고요. 사실 주된 관심사는 아니었습니다만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도 10 정도나 떨어지는 그런 건강 이익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유지율도 50%를 넘었고요. 그 다음에 매우 높은 그런 리텐션 레이쇼, 즉 시작하고 나서 중간에 탈락 안 되고 끝까지 참여한 비율이 매우 높았다는 거죠. 보시면은 적어도 혈당과 식사 내용, 그다음에 약물 투약, 그다음에 만보수 이런 것의 데이터를 상당히 자주 입력을 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이 수능도가 잘 유지가 됐다는 증거가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의 전체적인 만족도가 거의 90% 정도 됐고요. 추천 의향도 사실 80%로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뭐 제 체질을 알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습관이 생겼습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굉장히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당뇨뿐만이 아니라 만성질환의 종합적인 관리, 즉 고혈압, 그다음에 지방간, 또 이상지질혈증까지 확대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라인 프로그램인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있는데요. 상당히 대규모의 인력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고 시공간에 제약이 없죠, 당연히. 그 다음에 다양한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고, 사실 고혈압 환자나 당뇨병 환자가 병원에 오게 되면,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온다면 데이터는 한 달에 하나밖에 없죠. 근데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한 달 사이에도 작게는 몇 번 또는 많게는 수십 개의 라이프 로그와 건강 데이터가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맞춤 건강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고요. 대신에 오프라인으로 예약하고 방문하는 것에 비해서는 좀 탈락률이 높고, 그 다음에 이 IT, ICT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용할 때 좀 어려워한다. 그리고 좀 의지가 약하다는 거, 그 다음에 대면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도 있지만 또 이 반대로 약점도 있다는 것이 이 온라인 프로그램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내의원에서 건강관리는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면적인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가 질병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경계지대에 있는 측면이 있지만, 사내의원에서는 이미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이 사내 직장인의 건강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를 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내의원의 직장인 건강관리 서비스의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좋은 방법이고, 현행 체계에서도 굉장히 무리가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두 가지 사례 이외에 저와 저희 팀들이 하고 있는 모바일 만성질환 건강관리 서비스 사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보시면 최근에 작년과 올해 이루어진 좀 소위 따끈따끈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서비스는 질환별, 건강, 생활습관, 지표 기반 위기관리 컨텐츠를 제공한다라는 건데요. 지속은 이제 12주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서비스를 보면 총 145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중에 당뇨가 40명,
고혈압 40명, 이상 지질 예정이 65명이었습니다. 서비스 결과를 보면은 12주 이후에 혈당이 142에서 128로, 수축기 혈압이 145에서 128로, 총 콜레스테롤이 223에서 208로 줄었습니다. 이 결과는 전혀 약물요법을 하지 않고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매우 아주 고무적인 결과입니다. 2차 서비스도 비슷한 규모로 15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당뇨 51명, 고혈압 32명, 이상지질혈증 67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공복혈당은 125에서 112, 수축기혈압은 142에서 130, 콜레스테롤은 216에서 206으로 진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대상 대표 질환별 대표 지표, 즉 당뇨병 같으면 혈당, 그다음에 고혈압은 혈압, 이상지질혈증은 지질에서의 개선 효과를 한번 볼까요? 공복혈당 당뇨군에서는 공복혈당이 서비스 시작 전에 142에서 서비스 이후에 128로 10% 줄었죠. 당화혈색소도 7.1에서 6.4가 되면서 10% 줄었습니다. 고혈압군에 있어서는 수축기혈압이 145에서 128, 12% 줄었고요. 이완기혈압은 92에서 82, 11%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상지질혈증의 경우도 총 콜레스테롤은 223에서 208로, 중성지방은 224에서 188로, LDL은 136에서 122로, HDL은 47에서 43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데이터가 비약물요법으로는 상당히 놀랄 정도로 좋은 개선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번엔 2차 프로그램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표 지표인 혈압, 혈당, 그리고 지질 수치에서 개선을 봤는데요. 역시 당뇨병에서는 10% 감소, 혈당이, 당화혈색소는 6% 감소, 그리고 고혈압은 수축기가 9%, 이완기가 9% 감소했고요. 이상지질혈증의 경우도 총 콜레스테롤이 4%, LDL 콜레스테롤이 8%가 감소했습니다. 자, 그럼 이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그런 특장점이 있느냐? 우선 질환 범위가 확대됐고요. 그 다음에 전담 영양사가 사내 식당을 코칭을 했고, 그 기존 만성 질환뿐만 아니라 비만 환자에 대한 콘텐츠도 많이 집어넣고, 또 이러한 만성 질환자의 합병증 발생 위험을 높이는 흡연 등의 생활 습관 교정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목표는 사실 단지 건강 지표가 좋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활 지표, 관리 지표, 즉 생활 습관까지 개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 코칭을 이용을 해서 의학적 지표, 즉 뭐 당뇨병 환자 같으면 혈당, 고혈압 같으면 혈압, 이상지질혈증 같으면 지질 수치가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체중이라든지 허리둘레, 또 음주, 식사, 신체활동 같은 생활 지표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또 주요 지표의 관리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까지 확인하는 이런 의학적 지표, 생활 지표, 관리 지표를 통틀어서 관리되도록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입력된 데이터 기반의 1:1 맞춤 중재를 했다는 거죠. 즉, 그 자동으로 블루투스로 연계돼서 들어가는 혈당, 혈압, 체중 데이터뿐만 아니라 본인이 입력을 하는 여러 가지 복약이나 식사, 걸음수에 대한 데이터가 그 헬스 매니저, 즉 코디네이터에게 전달이 되면서 필요할 경우 1:1 맞춤 코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참여할 때는 이제 사내의원에서 사전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앱을 설치하고 앱을 사용을 해서 관리를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이 포함된 전담 의료팀이 개인별로 피드백을 하고, 또 부속의원에서 나중에 사후검사를 하고 얼마나 건강이 좋아졌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검사를 할 때는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주된 건강 문제가 당뇨병이면 당뇨에 대한 당뇨 디바이스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혈당은 적어도 2회 이상 측정하도록, 고혈압의 경우도 매일 측정하도록 하고, 이상질혈증에 대해서는 체지방계를 줘서 매일 아침 측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일일이 대상자가 입력을 하게 되면 에러도 있거니와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블루투스를 통해서 자동으로 넘어가도록 그 다음에 디바이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중 서비스는 12주간 진행이 되는데요. 매일 앱에 연동이 된 혈압, 혈당, 체중이 들어가고, 식사와 복약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임직원이 직접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헬스 매니저가 매주 1회 이상 건강정보, 그 다음에 개별 맞춤 피드백, 습관 개선 메시지, 메디컬 모니터링, 질의응답 제공 등의 이런 서비스를 밀착해서 제공을 합니다. 즉,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고 개별 코칭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나중에 사후 검사를 부속연에서 제공을 하고, 거기에 따라 개별 건강 리포트를 또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에 있는 직원들이 검진을 받고 또 그 다음에 검진을 받죠. 그리고 중간중간엔 관리가 안 됩니다. 보통 그래서 어떤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아서 A, B, C라는 질병이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그때 좀 긴장을 하지만 좀 지나면 잊어버리고 또 다음에 검진 때 같은 문제를 또 듣게 되죠. 근데 이 만성질환 프로그램은 검진 때 발견된 건강 문제, 즉 그게 혈당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혈압일 수도 있고 콜레스테롤일 수도 있는데, 이런 의학 지표에 대해서 다음 검진이 오기 전까지 모바일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 부분이 얼만큼 개선되는가에 대해서는 사내의원을 통해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어떤 질환에 따른 개인 지표를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혈압, 혈당, 지질 수치, 체중 등을 모니터하고, 이분들이 이러이러한 건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평균 여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얼마인지를 평가를 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코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질환별 지표가 개선되고 다음 해에는 더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대상자별로 개별 위험 문제를 집중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제가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시를 들었죠. 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시중에 굉장히 많은 헬스케어 앱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는 크게 인기를 얻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사용 좀 되다가 몇 개월 지나면 사장이 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앱의 기능 또는 웹의 기능, 또 이런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의 그런 솔루션의 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실제로 오프라인 헬스케어 서비스, 또 오프라인 의료 인력의 그런 보건의료 인력의 역할을 어떻게 접목시키느냐. 그래서 기존의 오프라인 헬스케어 서비스와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서로 소통을 하게 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제가 쭉 설명드린 기업, 국가, 지자체, 또 국가적으로는 국내 국외의 여러 서비스 중에는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건강지진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비롯해서 상당히 성공적인 헬스케어 서비스가 제공이 된 사례를 보면은 이 앱과 웹 등의 이런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의 질도 우수하지만 이게 기존의 보건의료 인력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 사업에 매달렸는지, 그다음에 기존의 오프라인과 모바일 사업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서로 정보 교환이 되고 역할 분담을 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국가 사업뿐만이 그런 것이 아니죠. 제가 이 사내의원 모델에서 예를 드린 것처럼 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의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시공간적인 제약이 있지만 여기에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 시공간적인 제약이 사라지면서 더 지속적이고 또 병원, 의원을 방문할 때뿐만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내원 중간의 시기에까지 효율적인 건강관리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서비스가 사실은 현재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만이 아니라 현재 오프라인으로 과거에 코로나19 전에 이루어져 왔던 보건소의 많은 보건 사업이 있죠. 이런 사업들이 하나의 브레이크스루, 그러니까 기존의 시공간적 한계, 또 인력이나 재원의 한계를 벗어나서 또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공간적인 접근성 문제 때문에 혜택을 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원급에서도 충분한 교육과 서비스가 제공이 못하고 있는 게 사실 짧은 진료 시간 때문인데요. 마찬가지로 정부 주도로 또 보건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이런 의원급 헬스케어, 특히 아까 잠깐 예를 들인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관리제에서 이런 ICT 기술과 IT 기술을 이용한 그 헬스케어의 업그레이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례를 쭉 보여드린 이유는 오늘 오전에 그 여러분들 사업의 취지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이 됐는지 충분히 들으셨을 텐데 아마 어떤 분들은 이게 얼만큼 효과가 있을까? 기존의 방식대로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보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이 사실 ICT 기술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그런 주민의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약간은 다른 사업들이지만 기존의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돌려서 하는 이런 많은 헬스케어 사업들이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상당히 좋은 헬스 아웃컴을 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사실 저희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의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해보면요. 특히 의원급에서 하는 망관제 서비스에 보면은 50대가 젊은 분이에요. 저희 사업을 진행하는 분들의 연령대를 보면 50대, 60대, 심지어는 70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모두 이해도가 높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로 그 연령대의 분들이 이 ICT 서비스나 모바일 헬스케어 디바이스를 능숙하게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이 교육과 이런 정보 제공으로 활용이 가능한 분들에 대해서 이런 서비스가 확대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고 충분히 가능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바이스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사실 그동안의 시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오히려 서비스를 충분히 못 받았던 분들, 특히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더욱더 케어의 질이 떨어진 접근성에 문제가 생긴 분들에게는 굉장히 현재 문제가 있는 그런 접근성의 문제, 방역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건강관리를 해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제 이후에도 또 내일까지 이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 사업에 대한 교육을 계속 받으실 텐데 제가 오늘 이 시점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시는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 그리고 접근성과 시공간의 제약을 해결하면서 건강관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그런 믿음 그리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남은 교육 시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한 시간 경청해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